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사이트지와 공간 마케팅 수업을 하게 된 신일기 교수입니다. 일단 뭐 수석부를 보니까 뭐 다 아는 친구들이네요. 그래서 뭐 새로운 감은 없죠.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뭐 내 모습 다 알고 하니까 뭐 일단 다소 어색하지만 뭐 이 국가적 재난, 뭐 전 세계적인 재난에서 이 상황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교과목은 지금 시간표에는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업은 작년서부터는 디지털 사이니지 수업으로 이제 개편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혹은 전혀 모르고 수강 신청한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과과정 운영사항에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뭐 학과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좀 이제 손꼽히는 연구자고 그리고 이제 산학 연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 이제 어떤 진로라든가 향후 어떤 방향성 모색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를 충족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컨텐츠라는 분야를 하기 위해서 기획과 제작, 마케팅까지 이제 그리고 유통, 저작권까지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분야가 사실 신산업 분야로 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내 명소화 그리고 기술 결합을 통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체험형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의 5개 광고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라든가 향후 미래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어떤 산업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산업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에서 기존에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는데 그 미디어들에서 어떤 것들이 컨텐츠 결합을 통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재능들이나 어떤 역량들이 이 산업 분야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보편화된 단어가 이제 5개 광고예요. 디지털 5개 광고, 5개 광고 이렇게 하는데 5개 광고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그 간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산업이고 사양 산업이고 뭐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데 그 접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고, 오래된 시각인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지털 사인이라는 결합과 그리고 공간이라는 마케팅이 결합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활대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정의 중에 이제 디지털 5개 광고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잘 알겠죠. 이제 디지털 5개 광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밖에 가시면서 그 흔히 접할 수 있어요. 도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공간에 그 벽면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어서 되어 있죠. 뭐 가까이 문학 경기장 같은 경우 야구장 같은 데 가보시면 초대형 전광판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노출이 되죠. 뭐 경기를 중계한다든가 관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그 사이사이에 광고들을 개첨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광고가 그 모든 매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 광고비들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송출하고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들의 참여해서 뭐 관중들을 모습들을 찍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는 부분들인데 점차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결합의 미디어들이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좌측에 보시는 전광판에 보시면 이게 지금 디지털 빌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뒤에 산의 능선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풍광을 가린다라는 그런 문제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이 안에 애니메이션을 해서 뭐 눈이 내린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하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광고들을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아래는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 요소들보다는 박물관 벽면에 큐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 그림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 출태된 어떤 그 유물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그 이용했던 뭐 그 시대 왕조, 그 뭐 관습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음으로써 단순하게 미디어 월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역사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큐레이팅과 어떤 정보 사슬들의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컨텐츠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정보판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스토리텔링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 광고라는 개념을 아웃 오브 홈 미디어, 그래서 5개 밖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 그냥 전광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5개 집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광고들을 OH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디지털 5개 광고로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서 앞서서 보내드린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나 결합들을 통해서 진화하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여러 협회들이 정리한 것들인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정 밖에서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유형의 매체라고 얘기도 하고 뭐 PQ 미디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IP 주소가 있는 스크린, 키오스크, 주크박스 정보 드론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령인데 법에서는 딱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이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우경과는 디지털에 기반에 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되어 있는 집 밖의 광고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두가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컨텐츠들을 얼마든지 지금 뭐 매장이라든지 뭐 전광판 광고물들 이런 데서 교통수단의 광고물들에서 얼마든지 접근을 하게 되고 흔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흔히 요즘에 패스트푸드나 이런 데 가면 뭐 모바일에 그런 정보들을 뿌리지만 결국엔 그 매장에 학교 앞에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게 되면 그 뒤에 전광판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모션 정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매를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게 되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긴 한데 그렇게 서서히 그 연결 기반의 미디어 노출과 어떤 행위 유도 이런 형태들로 진화하게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관계의 정의를 보면 크게는 이제 카테고리를 빌보드, 스트리트 퍼니처, 교통수단, 그리고 얼터네이티브 대안적 이제 광고물들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옆에 표를 보시면 뭐 빌보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히 있고요. 스트리트 퍼니처라는 건 이제 공공시설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스트리트 퍼니처 그리고 교통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이동하게 되는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하는 광고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데, 여행 뭐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영화관에서 이제 나온다든지, 그리고 복합시설들, 대형 스포츠 헬스클럽, 뭐, 스키장, 뭐, 골프장, 뭐, 이런 데들을 뭐, 이렇게 이제 대안적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대안적인 것들은 사실 굉장히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들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복합시설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그 도시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이렇게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공간들이 아니라 쇼핑 뭐 놀이가 되다라는 슬로건을 하지만 문화적 공간으로 자기하게 한다든지 지금 뭐 그 대형 쇼핑몰들은 대부분 다 그런 전략을 띄고 있어요. 이 안에 독립적인 생태계나 공간들을 만들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정주하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소비들을 촉진하기 위한 굉장히 정교화된 설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단순하게 문화적인 부분들을 그냥 문화센터 유지하듯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체험 형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 행사 이런 것들을 괜히 배치하고 근데 그때그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수요나 유동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나 행위들을 촉구하고 촉진하는 형태들 그리고 모바일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사람들의 트렌드나 트래픽들의 정보들을 빠르게 그런 공간에다 뿌려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빌보드, 스트리트 퍼니처, 교통들이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얼터네이티브한 그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되는데 이게 영상이 가동이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여기는 인천공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설치된 지 이제 꽤 됐는데 이 바닥면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그 동작 인식을 해서 꽃길이 막 갈라지거나 아니면 한옥식인 어떤 문양들이 생기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전통적인 것들이 되는데 바닥의 이미지하고 연동이 돼서 바닥에 뭐 어떤 전통 문항이 생길 때는 한옥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이 이 화면상에 펼쳐지게 되고 꽃길이 펼어지면 꽃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를 해서 이 안에 선 사람은 다른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내 행동에 따라서 밑에 꽃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다른 곳에 들어갔고 일체화된 경험들을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한 번쯤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놀이의 공간,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릴 만한 공간들로 어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사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보행 공간을 비추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트래킹하게 됩니다. 트래킹하게 돼서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거에 맞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최근에는 그 안에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사람들의 얼굴에 그 열을 재서 그 높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제약 광고, 감기약 광고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을 했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문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데 그런 기기들이 도입이 됨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광고만을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예측해서 그들이 소통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함으로써 기쁨이나 어떤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면서 거기에 이제 광고가 붙거나 혹은 그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하는 형태들로 진화하게 되는 형태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이게 한국적인 말로 표현하니까 디지털 5개월 광고라고 자꾸 표현해서 혼동을 하실 수는 있는데 두 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의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요거는 투명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투명 기술의 홀로그램에 돼 있어서 실제 가상 공간에 그 실제 제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좀 발달된 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이 만지는 대로 얘가 움직이기도 하고, 호주의 매장 같은 경우는 사람 신체하고 맞춰서 사람 못에 피팅하게 되는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엔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됐고요. 재밌는 거는 이 기술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쇼룸인 거죠. 사람들의 반응들을 측정함으로써 최신의 디지털 신기술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술적 측면으로서의 어떤 선도적 기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과거에는 그냥 TV에 광고들을 그대로 전광판에 틀고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적인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형화되고 고품격의 그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적 성격을 띠게 되니까 자체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TV 광고 틀어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맞게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충족할 수 있는 가치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콘텐츠화하는 형태들, 그게 맞춤화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창의적인 콘텐츠적 요소들이 굉장히 부과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적 내용 측면에 굉장히 그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교통 이용 시설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특히 우리나라는 리테일숍 그러니까 그 매장들이죠. 매장들에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공공 정보들 제공하는 형태의 공익적 기반 플러스 그 이용의 이용 공간의 소비자들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는 상업 정보나 그 공공 정보에 가까운 상업 정보들을 표출하게 됨으로써 장소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로 진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사용자의 그런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그 사람에게 맞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미디어고 능동적 참여를 일으켜서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서비스들도 하지만 이게 빅데이터나 AI를 적용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가장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접근이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사이니지의 어떤 기술적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기기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크냐 작냐, LED냐, POP냐, LCD냐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그래픽에서 컨텐츠 표현에서 텍스트 그래픽의 단순한 부분에서 애니메이션, 비디오, 인터랙티브 컨텐츠 소스에서는 그냥 TV 광고 거의 틀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생활 밀착형 이런 형태들로 가고 그리고 멀티 콘텐츠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모바일이 베이스가 되는데 모바일에 연동되거나 확장되거나 하는 형태들로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 그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쉽고 또 빨라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간 정보에 따라서 그 능동적으로 굉장히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의 뎁스라든지 이용자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인이라는 건 일종의 뭐 판타지에 나오는 현실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되는 혹은 현실의 정보를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하는 컨버전스하는 그런 문해 기능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이니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구글이라든가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런 유수 회사들이 모두 이제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죠. 흔한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AI 단말기들을 집에 넣어두고 계시는데 그 AI 단말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표출하면 앞서서 디지털 사이니지 정보들의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화된 TV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이제 정보들을 표출하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만 인터랙티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목적은 인간과 기계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하고요. 또 하나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또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구서부터 활성화된 욕망서부까지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를 위해서는 음성, 화성, 문자, 자료들 등의 표현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하이퍼 미디어인데 단순하게 텍스트 위주의 표출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이나 반응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문화, 예술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모바일 외변동의 특성들이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와 개인미디어의 역할도 다 수행하고 인터랙션이 돼 있고 개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융합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10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4K, 8K 정도의 그런 컨텐츠들을 수행하게 되면 현실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표출되는 미디어 컨텐츠들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설득적 효과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하게 초기 광고 마케팅의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합 서비스 미디어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는 신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융합형 광고 서비스 시스템의 형태들로 진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광고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환경들을 둘러보세요. 인천은 조금 아직은 좀 열악한데 여러분들이 뭐 제주도 갔으면 비세벙커라든가 그거는 아예 본격적인 그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공간을 아주 재창출하는 케이스인데요. 뭐 나중에 또 수업 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뭐 버스 같은 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분명히 알람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광판을 보고 거기에는 공공정보들을 이용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 가면 거기 대형 디스플레이에 어떤 컨텐츠를 송출한다든가, 혹은 좀 큰 플래그샵 아니면 그런 매장들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거기다 어떤 자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광고들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굉장히 초보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도입이 되었고 이게 계속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 시장이 태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광판 뭐 이런 개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뒷단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많은 기획자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옆에 있는 쉘터 광고를 보시면 여기에 스폰서를 쓴 거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몸무게를 하거나 체온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걸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다든가 뭐 또 예전 다른 케이스를 보여줄 텐데 여기는 뭐 이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화목한 가정인데 이 사람이 딴 데를 돌리면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폭력 방지 캠페인을 한다든가 흡연에 가는 모습을 하고 이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담배를 피다가 이 사람이 보면 담배를 숨기는 그러한 캠페인들 이런 것들의 공간들로 여기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죠. 공간의 의미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밑에 하단에 계단에 미디어를 해서 단순하게 보행 통로의 그런 계단이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의 캔버스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 꽃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함으로써 이 공간의 품격이나 격조, 이게 보시면 명품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다양한 이제 넓은 공간에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이제 여기 센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동작을 인식해서 하는 게임들을 하게 돼서 뭐 이제 마지막에는 뭐 스포츠 로고가 등장하고 이 체험형 활동들을 통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향유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치 환경의 타당성,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위치, 일단은 유동인구나 이용자들이 많은,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겟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타당성을 한다든가, 그리고 미디어의 물리적 설득력.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계단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을 그려서 등반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말씀드렸던 캠페인 같은 걸 하게 되면서 뭐가 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동선 움직임에 대한 고려. 어떤 일단은 무조건 이제 앉아서 그 대중교통 기다리게 되는 그런 환경적인 정보, 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 오르기 위해서 이걸 전체를 쳐다봐야 되는 그런 움직임과 동선을 이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주변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서 해상도나 밝기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사람들의 동작 인식을 얼마만큼의 딜레이가 없게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 설득력을 획득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의 어떤 시선을 끌 수 있는 실용적이거나 오락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서 매체에 대한 매력을 높여야 돼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매체는 이미 과잉입니다. 굉장히 과잉인데, 근데 또 우리가 모든 컨텐츠를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류적인 컨텐츠는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충족될 수 있는 실용적인 컨텐츠나 오락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처럼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공간에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걸음을 멈추거나 다가서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실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의 매력이라는 부분, 그 어떤 설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 환경의 타당성, 그리고 물리적 설득력, 컨텐츠의 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약간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14.8%까지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8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높은 성장률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참고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강의 자료로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거는 뭐 대형 매장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미디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형 미디어를 쓰게 되고 또 어쨌거나 뭔가 한 끗 다른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첨단의 최신의 그런 디스플레이들 이런 하드웨어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 비싼 하드웨어가 들어간 만큼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태들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공간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디지털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보여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음, 왼쪽에 있는 그 게이트 비자는 예전 버전입니다만, 이제 인천에 이제 공항에서 내리게 되면,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이 파노라로 쭉 펼쳐져요. 이 레일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한국의 첫 모습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좋은 또 아젠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공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한국의 정체성, 정서, 한국의 어떤 관광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하는 공간들이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공간이었고 여기는 그래도 몇 년마다 계속 리뉴얼하면서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여의도 IFC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카메라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 뭐 여기 뭐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그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쇼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여기 자기 모습에 오버래핑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강면실의 어떤 기술들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뭐 인천공항 교통센터의 게이트 비전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술 결합.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그 밑에는 기획자의 연출과 기획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반응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하드웨어적인 중심에서는 컨텐츠 중심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 홀로그램 발생기라고 그러죠. 선풍기 같이 생긴 요새 홀로그램 발생기들을 막 달아서 그 3D의 홀로그램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연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요. 디지털 사이니지의 종류는 크게는 이제 설치 장소와 기능, 뭐 혹은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와 기능, 장소와 사양, 장소와 기능 사양과 결합된 형태로 다룹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양이야 대부분 이제 사이니지는 LED, LCD, PDP, 프로젝터 기반으로 나눕니다. LCD, PDP랑 LED를 나누는 거는요, 그 옥내 옥외용의 이제 강점이에요. 사실 LED는 그래도 이제 어떤 태양에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할 수 있고 어떤 그 악천후에도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인 매우 덥거나 춥거나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데 LCD PDP는 가격이 좀 낮은 편에 불구하고 표현되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LCD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리지가 넓어요.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크고 넓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양으로 이렇게 네 개, 세 개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어떤 장소에 설치되느냐, 도심에 설치되느냐, 교통이나 어떤 생활 네트워크, 리조트나 뭐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장소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아파트 단지에도 요새 엘리베이터에 좀 큰 단지는 엘리베이터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나 뭐 홍보나 단순하게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기능 형태들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 사양, 기능으로 나눠서 한다라는 거를 좀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프로젝터는 뒤에 이제 앞에 영상을 이제 나중에 강의록 보시면 이제 클릭하시면 영상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요. 지금은 이 PPT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툴도 이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 구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프로젝터를 기반해서 쇼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이 안에 이걸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인천시청이나 혹은 경제청에 가실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랑 관계돼서 이제 가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거 좀 많이 요새 프로젝트를 하는데 새로운 건축물의 프로젝터 고안시의 프로젝터를 비춤으로써 새로운 공간으로 바꿔서 뭐 미디어 아트 쇼를 한다든가 뭐 그걸 이용한 무대 연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공간을 명소화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이런 쪽에 취업하고 있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내용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실내용에 활용이 많이 돼서 다양한 이거는 표출되는 디스플레이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센서나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터랙션을 이끌어내는 그런 형태의 사이즈들이 진화되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LCD에 비해서는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사실 다 따라잡긴 했는데 일단 공간적인 부분들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는 비교적 가공이나 변형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 설치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5개 환경에 그래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LCD, LED 프로젝터 형태들로 이제 사이니의 종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는데요. 이제 설치 장소 기능별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지 유통 체인 네트워크, 생활 네트워크, 리조트에서 따라서 그 사용되는 어떤 장소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의상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사실 이 기반 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컨텐츠들을 융합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떤 설치 장소 기능이란 차원에서 원형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과거의 정답이었고 지금은 이걸에서 기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